우선 발기의 강직도를 만들어내는 데는 성분명이 가 우수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약물들은 상대적으로 머리가 아프거나 얼굴이 붉어지는 부작용이 다소 발생합니다. 효과뿐 아니라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는 뜻입니다. 는 18시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 효과가 긴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발기 강직도는 약간 낮지만 작용 시간이 길어서 많은 면에서 유리한 약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자는 어떻게 일어서는가의 저자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입니다. 오늘 굿라이프에서는 성기능을 높여주는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신에게 꼭 맞는 약은 어떤 것인지를 찾는 기준을 알려드릴까 해요. 최근 유통되고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는 5가지 정도인데요. 약물의 종류나 각각의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각각의 특성을 알고 부작용의 빈도를 알고 나면 자신에게 맞는 약물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꼭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종류가 많습니다. 성분명을 기준으로 개발된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실데나필, 바데나필, 타다라필, 유데나필, 미로데나필 이렇게 됩니다. 5가지나 있죠. 이 중에서 마지막으로 개발된 2가지는 한국에서 개발한 약물입니다. 그런데 5개의 이름을 잘 보면 모든 성분의 이름이 나필로 끝나죠. 여러분들께서 어떤 약의 성분명을 보시는데 그 약의 이름이 성분명이 무슨 나필로 끝나면 아, 이건 발기부전 치료제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분명을 들어서는 이게 무슨 약인지 잘 짐작이 가지 않으실 겁니다. 실제로 어떤 약이 개발되면 우선 성분명으로 특허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분의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그 약의 성분을 그대로 이름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특허 기간이 지나가면 다른 제약회사도 그 약을 복제해서 판매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약의 성분명과 제품명은 따로 있습니다. 좀 전에 알려드린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5가지는 성분명이라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바로 알 수 있는 상품명으로 발기부전 치료제 종류를 알려드리면 비아그라, 레비트라, 시알리스, 자이데나, 엠빅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좀 익숙한 이름들이 들리시죠? 만약 여러분들이 드시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여기서 알려드린 5가지 이름이 아니라면 그건 특허가 만료돼서 원래 성분의 판권을 들여와서 국내 제약회사가 다른 상품명으로 만든 복제약인 겁니다. 복제약은 가짜 약의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합법적으로 만들어지는 진짜 약입니다. 다만 그 약을 만드는 사람이 개발한 사람은 아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약 성분이 이렇게 5가지나 되면 분명히 기능적으로 뭔가 차이가 있겠죠. 사실 제약회사들은 각자 자기 약물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약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당연하겠죠? 하지만 의사로서 제가 처방해보면 각각의 장단점들이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경험과 주변 의사들과의 소통으로 만들어진 결론이니까 무조건적인 진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발기의 강직도를 만들어내는 데는 성분명이 실데나필인 비아그라가 우수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여러 약을 사용해보면 음경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는 비아그라가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데나필로 만든 레비트라, 미로데나필로 만든 엠빅스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작용하는 시간도 비슷합니다. 이런 약물들은 대략 먹은 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 흡수된 약물이 우리 몸 고유의 분해 작용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우리가 반감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약물들의 반감기가 바로 4시간 정도입니다. 성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성기능을 개선시키는 작용이 대략 그 정도 시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약물들은 상대적으로 머리가 아프거나 얼굴이 붉어지는 부작용이 다소 발생합니다. 효과뿐 아니라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는 뜻입니다. 요약하면 강하게 작용하지만 부작용의 가능성이 약간은 있으며 작용 시간은 다소 짧은 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의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정도도 일반적인 수준 아니라서 게다가 3-4시간 정도면 충분히 성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보니
게다가 가장 먼저 개발된 약이라는 장점까지 있다 보니 비아그라는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약은 타다라필이라고 부르는 성분의 시알리스입니다. 시알리스는 18시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 효과가 긴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비아그라에 비해 발기 강직도는 약간 낮지만 작용시간이 길어서 많은 면에서 유리한 약물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먹어두면요, 일요일까지 효과가 있다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길게 가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시알리스를 위켄드 드럭, 그러니까 주말에 먹는 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발기력이 제법 남아있는 40대, 50대 남성들이 성기능 감소를 이야기를 하면 주로 시알리스를 처방을 하는 편입니다. 작용시간이 길어서 약속이 있는 날 그냥 집에서 먹고 외출해버려도 되고요. 부부 생활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 날 퇴근길에 그냥 미리 먹고 퇴근해버려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약이 미리 몸속에 흡수가 된 상태라서 집에서 약을 언제 먹을지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저녁에 먹어두면 아침까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성생활이 왕성한 젊은 층에 더없이 좋은 약물입니다. 이 약물의 장점은 더 있습니다. 시알리스, 즉 타다라필 성분의 발기부전 치료제는 부작용이 다소 적은 편입니다. 두통이나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도 덜한 편입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약들에 비해서는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분의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고 머리가 아프거나 부작용이 심해서 나는 약 먹기를 포기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상황을 설명드리고 타다라필 성분의 약을 저용량으로 한번 처방드려 봅니다. 그렇게 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충분한 수준까지 조심스럽게 약의 용량을 올려보는 것이죠. 다음은 자이데나라고 부르는 유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이 성분은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의 중간쯤 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감기가 12시간이라서요. 시알리스만큼이나 작용시간이 긴데 발기 강도 또한 적당히 좋은 편입니다. 강직도 면에서도 반감기 면에서도 중간 정도에 위치한 약입니다. 이 약 또한 배뇨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어서 저용량 매일요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일요법을 하면서 배뇨 기능에는 효과를 보는데 강직도가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성분으로 매일요법을 바꿔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발기의 강직도만을 생각을 한다면 실데나필, 지속시간이나 배뇨 기능까지 고려한다면 타다라필, 그 두 약제의 장점을 균형 있게 누리고 싶다면 유데나필, 이렇게 말입니다. 두통이나 얼굴 붉어짐 같은 부작용의 측면에서는 실데나필을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유데나필이 다음, 부작용이 가장 덜한 게 타다라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지러움과 같은 혈압에 관한 부작용이 생기면 약을 먹지 마시고요. 처방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그 이외에 가벼운 부작용이 생길 때는 약을 반으로 잘라서 먹어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종류가 되게 많죠? 각각의 장단점도 다르고요. 발기부전 치료제는 사실 안 쓸 수 있으면 좋지만 꼭 써야 한다면 자신에게 꼭 맞는 약을 쓰는 게 좋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알맞은 약을 찾는 일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비뇨기과학과 전문의 고재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